자, 2023년도 지방공무원 국업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죠. 그래서 어제 그제 바로 있었던 것인데 뭐 전체적인 총평은 늘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뭐 무난하고 뭐 기본에 충실하면 고득점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 시험은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 그러니까 지방지간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직 행정법 시험 문제보다도 더 무난하게, 더 평이하게, 물론 뭐 한두 지문 정도가 조금 그 생소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또 다른 우리가 객관식의 문제의 특성상 소거법에서 제끼고 하면은 뭐 정답을 찾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났고, 한 지문 빼고는 제가 뭐 해설 강의할 때마다 지난번에 국가직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해설에 항상 우리 교재 출처를 밝혀놓고 있죠. 그리고 책에 없는 건 솔직하게 없다고 하고 또 뭐 그 유사 판례도 유사 판례고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재에 대한 뭐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 본문 뭐 조문들도 있고 본문 판례도 번호 1번에 뭐 꺽쇠 1번, 2번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문제풀이할 때 했던 그 방식을 해설지에다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볼드체가 이제 우리 교재 출처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문은 상당히 무난하다. 그래서 저는 행정법이 상당히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다른 과목도 어떻게 나왔냐고 그 커뮤니티 들어가지고 봤더니 의외로 행정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뭐 물론 여론조사가 표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야 행정법이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다른 과목 행정법 어렵게 나왔다면 국어나 영어나 국사는 얼마나 쉽게 나왔길래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뭐 문제풀이할 때 맨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쉬우면 나만 쉬우냐? 다 쉬워. 어려우면 나만 어렵냐? 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점수를 절대 점수 90점 만점 받는 게 뭐 만점 받으면 거의 합격하겠지만 절대 점수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등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쉽게 나오면 또 오히려 쉽게 나왔을 때는 실수를 좀 덜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수 수험생들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초보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좀 쉽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뭐 요번에 국가직 뭐 제가 국어 영어 국사는 잘 모르지만 국어쌤한테 또 여쭤봤더니 뭐 국어도 뭐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번 시험은 고수 수험생들 내지는 장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그 실수까지도 커버할 정도로 아주 초절정 고수에 올라가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쉬워서 다들 표정은 좋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쉬웠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두 개 틀리면은 또 이렇게 이제 막 합격 불합격을 이제 걱정할 정도. 더군다나 이제 선발 인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쉬우면 쉬운 대로 불안하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불안하죠. 어쨌든 뭐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고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밑에 보니까 다 출처들이 밝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직 할 때는 제가 교재에 없는 판례 수록되지 않은 거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요 지방직은 거의 다 출처가 다 밝혀져 있죠. 그리고 딱 한 지문 국가배상법에 주고 그게 아마 학생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던 지문인데 그거 빼고는 어디에 있었는지 교재에 수록 안 돼 있다는 게 저 뒤에 보시면은 몇 번 문제냐 수록이 안 되는 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14번 문제 14번 문제의 보기 4번 지문이 되겠죠는 해설해 보시면은 교재 미수록 없는 건 제가 없다고 또 출처를 다 밝혀놨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출처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했던 법령 문제죠. 법령 문제도 한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내지 5문제 우리 법령 그거 하면서 했던 지문들이죠. 그것들이 또 그대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겠느냐.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한번 시험 치고 나서 이게 뭐 보는 게 사실 마음만 아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시험이 합격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틀린 건 어떻게 틀린지를 또 확인하는 그 효과도 있고 그거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린지 확인하는 것도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제 요즘 요 문제 특성이 있죠. 제일 표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함. 이게 옛날에는 문제마다 요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아예 제일 첫 번째다가 이제 전체를 다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함. 옛날에는 문제별로 개별적으로 붙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귀찮아져가지고 아예 그냥 지문의 전체를 다 전제를 깔았죠. 그러니까 다툼 있는 경우에 판례한다. 이거 됐죠? 1번 봅시다. 자동화된 행정결정 AI가 되겠죠. 최근에 요게
조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일단 1번, 2번은 법령이 아니라 원론적인 것이죠.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배정, 신호기에 대한 교통이죠.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의 그대로죠. 근데 우리 책에서 냈다기보다 우리 책이 교수님들 책 보고 뺏긴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동화된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예를 요거를 설명했죠. 밑에 보니까 출처가 밝혀져 있죠. 47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화 작용 나오고요. 의에 보시면 예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세 가지 하나 더 추가된 것은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죠. 1번에서 2번 행정기본법 자동적 처분도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동적 처분도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2번의 성질이 있죠. 대부분 행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문이 그대로 있고요. 3번, 4번 이제 조문이죠. 3번에 보니까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몰라도 대충 눈치로 봐도 때려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자동적 처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괄호 열고 인공지능 AI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대충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눈치껏 뭐 할 수 있지. 끌어낼 수 있는 거죠.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X죠. 조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실 이 자동적 처분의 핵심은 4번 지문이잖아. 근데 4번은 이제 요거를 긴장하고 왔는데 보니까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적 처분 허용되지 맞게 나왔죠. 보통 틀리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맞게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3번을 함정으로 하긴 했는데 함정치고는 상당히 상당히 하수가 꼬아내는 내용 지문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3번 그래서 다른 걸 모두 자동적 처분 요거는 조문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마 그 법령 강의 마지막 1, 2특강 할 때도 요 조문을 마지막에 그 행정기법 조문을 했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조문들 이의신청이라든지 재심사 이런 것들은 안 나와서 다소 좀 하긴 하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지문은 그 전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번 법치 행정의 원칙이죠. 옳지 않은 거. 1번 요거는 뭡니까? 중요상 유보설이죠. 중요한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수록 그리고 공개적 토론이 필요할수록 그러니까 그럴수록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대화와 타협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된다는 중요상 유보설에 가까운 의회 유보 이론에 해당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중요한 성격을 가질수록 공개적 토론 필요성이 클수록 이해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해된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출처가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의회 교재 보시면 26페이지에 의회 유보 원칙 그 밑에 보시면 판례 표제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 법률의 시행령이죠. 시행령은 위임이 없어도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시행령 우리가 위임 명령이잖아요. 법규 명령의 원칙적인 사항은 법규 명령 원칙적인 위임 명령은 뭐가 필요합니까?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위임 없어도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면 그 자체에서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이겠죠. 2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법치 행정의 표제에 있지만 교재에서는 저 뒤에 행정 입법에 보시면 법규 명령의 종류 파트에 박스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누는데 위임 명령의 경우는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박스가 있죠. 그러니까 위임 없이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집행 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되지만 이번 또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중에 이거는 위임 시행령이니까 위임 명령을 전제로 하는 거죠. 2번 그래서 틀렸죠. X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렸죠. X. 3번 법률 유보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던 거죠.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지 꼭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법규 명령도 위임을 받았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규율만 요청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근거는 필요하지만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죠. 이거는 20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의 맨 아래 교재 보시면 본문의 20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은 그 지문 그대로 끌고 나온 것이겠죠. 20페이지 본문 제일 아래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20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맨 마지막 양괄로 4번이 동그라미 양괄로 4번 지문이 그대로 있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지문입니다. 4번 행정작용은 이건 조문 그대로죠. 행정기본법 제8조 법률 유보 법률 우위를 규정하고 있죠. 앞에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 우위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중요한 사안은 법에 근거합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이 입법화됐다는 거죠. 역시 같은 페이지 20페이지 위에 보시면 행정기본법 8조 조문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기본법에 있는 조문들이 보기에서 보기에서 중간중간에 지문으로 반영된 거죠. 2번 정답은 그래서 2번 또 쉬웠던 문제입니다. 3번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죠. 옳지 않은 것.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꼬리 마른 규칙이지만 법규명령이야.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번호 이건 아마 213페이지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 것은 뭐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규명령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꼬리말이 규칙이지만 법규 명령인 것들이 있잖아.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선관위 규칙, 또 뭐 그다음에 좀 뭡니까 헌법재판소 규칙은 다 꼬리말은 규칙이지만 법규 명령이죠. 이것도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지문 그 내용이 있죠. 대상에 보면 그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처분적 법규 명령은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요 2번 지문은 조금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뭐냐면은. 처분적 법규 명령은 소송의 대상이 돼. 다만 소송의 형태는 무효 확인 소송의 형태로 본다는 게 다수서 입장이고 판례 입장도 대체적으로 그렇긴 해. 다만 판례의 태도를 놓고 다시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서는 아마 처분적 법규 명령은 처분성이 오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통 소송의 형태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보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거에 따른다면 이번 지문은 무효 확인 소송,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해.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인데 교재에 보시면 그 214페이지인가에 보면은 그 밑에 소송 형태는 처분적 법규 명령 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송 형태는 무효 확인 소송을 보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도 기본적 입장이다 그러는데 판례의 태도를 놓고 다시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문은 학설에 따라서는 판례의 태도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판례의 태도가 뭐냐를 교수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모이기는 해. 그래서 밑에 해설을 해놨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처분적 법규 명령은 소송의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이제 소송 형태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설과 무효 확인 주종 구별설의 대립이 있고요. 판례의 문제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제가 이제 다수의 입장이고 판례의 입장에 제가 봤던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돼서 그걸 옮겨놨는데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제 판례의 태도를 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한다면 이번 질문 사실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모이죠. 세모인 것이죠. 이런 것까지 밝히는 사람이 잘 없는데 미안한 거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거는 그동안 제가 수업 시간에 옛날에 행시 시절에 요거 제가 있던 그 내용을 옮겨놓은 거라서 수업 시간에 거의 말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주로 뭘 물어봤지? 처분적 법규 명령은 처분 성공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거 하고 피고는 누가 된다?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가 된다. 그거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소송 형태를 뜬금없이 물어봤고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좀 뜨끔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4번이 또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죠. 뭐였습니까?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협.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또 모의고사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기 때문에 아마 복수정답 처리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이 확실하게 틀린 것이겠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용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틀린 질문이죠. 다음에 3번은 또 이게 마찬가지야. 각급 법원이죠.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질 뿐 대법원만 가지는 거야. 이것도 213페이지 보시면 구체적 규범 통제에 의의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요, 대상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중에 이제 이건 보통 이제 그거는 본문의 시문들은 잘 안 등장하는데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단과할 때 있죠. 각급 법원, 대법원만 하면 틀렸다.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지긴 하지만 하면서 있었죠. 그 지문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만 가지는 거다. 그 지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번 지문은 일단 타당이라고 했는데 저 밑에 해설에 부연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근데 4번이 워낙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복수 정답 처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정답은 4번. 자,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가산금, 중가산금은 법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지는 단순 통지죠. 그래서 가산금, 중가산금, 고지는 단순 통지 처분성 X는 처분성 OX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도 두고 있다? 국세징수법. 이거는 저 뒤에 실효성 확보 수단에 보시면 아마 출처가 표시됐죠.
658페이지 보시면 1번 가상금 또는 중가상금의 고지는 처분성 X다라고 하는 지문도 있죠. 제가 출처를 밝혀놨기 때문에 교재에서 꼭 확인을 하십사. 물론 우리 교재 아닌 분들은 또 뭐 어딘가 책에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찾기 쉬우라고 제가 한 5년째 계속 해설 강의할 때 출처를 밝히는 거죠.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냥 해설만 두리뭉술하게 하고 물론 뭐 대부분 책에 있긴 있겠죠. 뭐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내 책에서 다 100% 적중됐다 이거는 면서로울 정도로 뭐 거의 대부분 가장 전형적인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지만 어쨌든 저는 5년째 계속 이거 출처를 밝혀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도 잘 확인해 보시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죠. 1번 됐고요. 2번 지자체 소속 이건 최근에 아주 잘 나온다 했죠. 뭐하고 자치사무인가 기관임사무인가 요거 찾아야 되겠죠. 지자체도 양벌 규정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다시 둘로 나누죠. 자치사무 그래서 도로법 위반 케이스, 기관이임 사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케이스 해가지고 나눠놨죠. 그래서 또 출처가 밝혀져 있죠. 교재 보시면은 63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1번 판례가 있을 것이고 아마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그 위에 예배에다 2단으로 나눠놨죠. 634페이지 위에 보니까 2단으로 자치사무냐 1번 2번 판례가 아마 꺽쇠로 묶여져 있을 거야. 1번 2번 자치사무가 키워드 2번은 기관 위임 사무가 키워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양벌규정 적용을 받는 것이죠. 2번 3번 이거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나 폐거 조치는 적시강제죠. 적시강제는 그 적시강제이고 그 영장 필요가 없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여기는 뭐 핵심에서 영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지만 어쨌든 적시강제의 대표적인 예가 요거죠. 3으로 4번 공매 처분을 하면서 공매 통지 안 했거나 공매 통지 하셨지만 적법하지 않다. 이거 뭐 맨날 보는 거잖아. 공매 통지 안 하고 공매 처분하면 절차상 하자 위법. 세 가지가 있죠. 위법의 정도는 취소. 그러나 공매 통지는 여전히 처분성 X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또 우리가 뭐 늘 봤던 거죠. 교재만 606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 6번 판례, 7번 판례를 세 가지를 아마 세트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두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본 판례 5번이죠. 5번 판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계속 쉬웠던 질문이죠. 5번 사인의 공법행위. 자, 이것도 1번 사표 냈죠.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릴 수는 시적 되더라면 문제까지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고요. 일단 면직 처분 있고 나면 못 물린다고 했죠. 바로 그걸 딱 나왔죠. 일단 면직 처분 있고 난 후에도 처리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죠. 의원 콤마 앞에까지는 맞지만 뒤에가 틀렸죠. X부터 쉬었던 문제. 2번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뭐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만 국한돼야 되겠죠. 주민등록법은 뭐라 했지? 30일 이상의 실제 거주의 이상. 이것도 우리가 뭐 기출문제에서 여러 차례 봤던 단골지문 책에도 아마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 5가 되겠죠. 3번 구비서류 험의 있을 때 요거는 뭐입니까? 보통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보완 대상이 되지만 실체적인 하자가 따라도 일시적인 착오라든지 그러니까 명백한 착오, 단순한 착오 또는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보완 요구가 가능하죠. 이건 행정절차법에 있기도 하고 판례 원문에서 우리 책에서는 판례 원문으로 표기를 해뒀는데 그 밑에 보니까 179페이지 2번 판례의 꺽쇠 1번의 요지문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행정절차법에서도 이거는 본문으로 처리돼가지고 요거는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행정절차법 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지 뭐죠? 판례 원문으로 또 처리되기도 합니다. 처분의 신청이죠. 교재를 보시면 49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완 요구죠. 동그라미 4번의 보완 요구의 내용에 보시면 그 지문 있죠. 보통의 보완 요구는 형식이나 절차 어떤 비교적 경미한 하자가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요건의 험이 있다 하더라도 착오이거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할 때도 역시 보완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본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처리되기보다는 판례 원문으로 처리해서 표지는 여기서는 179페이지 2번 판례 꺽쇠를 보냈지만 행정절차법에서도 이 지문은 이미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X. 자, 4번 사인호흡법의 발신주의죠.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겠죠. 4번 X.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2번이 정답. 6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자한테 행정소송법 조문 그대로죠. 특히 이제 취소한 확정 판결 형성력은 제3자 효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조문 그대로죠. 1번 2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죠. 기속력은 주문과 이후에 다 미치죠. 그래서 종전 처분이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하는 게 다른 사유는 동일 우리가 기속력은 반재원이죠. 반복 검증은 동일하게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유죠. 동일한지 다른지 사유의 기준은 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죠. 동일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다. 이것도 뭐 기속력에 맨날 받던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늘 쉬운 지문. 지문이 길 뿐이지 결코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2번 틀렸죠? X. 정답 2번이죠. 3번 법원은 원고의 청구 유도 인정할 때도 처분 등 공공복리에 적합할 때 사정 판결이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정 판결의 개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이기도 하고요. 사정 판결이죠. 4번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죠. 그러면 뭐합니까? 위법 사유 보완해서 새롭게 처분하는 것은 새 처분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4번도 정답은 2번. 7번 행정상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역시 폐기물 수거. 우리 책에서는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거죠. 그리고 뭐 행정지도, 대집행 실행, 적시강제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예 그대로 들어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 그대로 나와 있죠. 아마 의의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1번 5. 2번 위법 건축물. 자, 키워드는 요청이죠. 이것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오늘 오전에 모의고사에서 했었고 여러 모의고사에서 봤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X죠. 행정처분을 볼 수 없다. 맞고요. 3번 교도소장 영치품 티셔츠 사용. 그러니까 저 뒤에 이 판례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행정소송법에 보면 진주교도소 재소자 사건 기억납니까? 영치물 사용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요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오로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 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뭐지? 반복될 위험성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 소액 인정이 된다고 했지만 그 당연한 전제로 뭐야? 영치물 사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오고요. 협의 소액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뭐 그겁니다. 그래서 3번은 고야기. 4번은 마약류 관련 수용제도 소변 강제 채취죠.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공권력 행사로 보는 것이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판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원문에 보시면 고의에 글씨 보면 867페이지 봐봐. 거기 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오했고 본문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단수 처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소변 강제 채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있죠. 거기 보니까 강제 소변 채취하는 게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그래서 출처가 밝히니까 그게 이제 판례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야죠. 여기는 판례로 네모로 묶고 놓고 본문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467페이지 고위에 권력적 사실행위, 수갑 보성 사용 행위, 뭐 교도소 수용제, 소변 강제 채취 행위들이 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라는 것이 예시로 있죠. 467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 예들에 나와 있죠. 그래서 4번 권력적 사실행위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다. 여기가 틀렸네요. X.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8번 행정의 실효성법 3편이 또 나왔네요. 자, 1번 요게 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뭐야? 별도의 권리 구제 수단이 없으면 처분성오, 항고소송오지만 뭐까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법 이름까지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아마 특별한 불복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처분성 X, 항고소송 X라고 표제로 아마 뽑아놓을 것이고 그중에 대표인 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제목으로 봐도 판례 원문에도 이 지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할 것이지 항고소송 절차를 따를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밑에 예제로도 그러니까 판례로도 있고요. 표제로도 뽑아놨잖아.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1번 X. 2번 요것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행정상 강제 집행, 대집행이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죠. 3번 행정조사 기본법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인데 거부할 수 있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때 방법도 다양하죠. 전화, 문서 전화, 구두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통고 처분은 처분성 X. 뭐 지문만 길 뿐이지 늘 보는 거죠. 아주 단골 지문들만 골라서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9번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나름대로 이제 사례형이니까 그나마 요번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 오겠다고 평가되는 거는 요거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죠. 가번 행정처가 국유 일반 재산이죠.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 원을 정했고요.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대부료 납부하지 않자 대부료 납부를 통지했죠. 그런데 대부료 납부 원래는 행정재산에 그러니까 일반 재산에 대부료 부과하는 것 이거는 사법관계죠. 다만 특별 규정이 있단 말이야. 뭐지? 밑에 국유재산법은 안 낼 때는 강제 원래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굳이 뭐가 가능하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하니까 민소가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번째는 우단점이죠. 변상금 부과 사안이 되겠죠. 변상금도 하명이 되겠죠. 그럼 일단 기억.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 의사에 불모하고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하는 행위는 일반 재산 대부 행위는 사법관계잖아. 교재 보시면 아마 100페이지에 그러니까 99페이지에 보시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박스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0페이지에 1번 판례가 있죠. 그리고 1번 판례 밑에 비교 판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1번 판례가 뭐야? 대부행위, 일반 재산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지만 그 밑에 비교 판례 대부로 안 낼 때 강제 징수할 특별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민사상 강제 집행이 된다. 그 지문 1번하고 그 밑에 비교 판례가 지문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죠? X입니다. 틀렸으니까 맞는 행정처분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 O가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2번은 탈락. 니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료. 이거는 뭐야?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굳이 민사소송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라고 100페이지 1번 판례 밑에 비교 판례가 있잖아. 비교 판례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니은 틀렸고 틀렸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다. 기억은 있어야 되고 니은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4번 탈락. D것까지 봐야 되겠네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산전이 사경계 주체 아니죠. 변상금은 하명이잖아. 공법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99페이지에 박스로 보셔도 되고 99페이지 박스로 보셔서 제일 위에 재산 있잖아. 변상금 부과 처분은 하명이죠. 아니면 저 뒤에 또 우리가 변상금 부과 처분은 우리 책에서는 아마 4편, 1편 4장에서 그 뒤에 시효할 때 변상금 관련 별도로 묶어놓은 게 출처도 안 묶고 밝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165에 3번 판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변상금 부과처분 하명이기 때문에 공법관계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아닙니다. D가 또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옳으네요. 그래서 정답이죠. 그러니까 사례형이라고 해서 조금 긴장을 하긴 했지만 뭐 지문들 하나하나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정답은 1번. 워낙 전체적으로 문제가 평이하니까 이제 8번 지문이 왠지 좀 뭐야 사례형이니까 있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일 정도 수준이었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10번 행정지도죠. 행정지도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2번 공표. 이따 다 조문들 그대로 합니다. 공통된 사안을 공표하라. 2번도 맞죠? 3번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 뭐였습니까? 토지 매매하고 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를 신고한 거죠. 실정법 위반이죠. 다만 이건 내가 왜 실거래가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느냐. 행정청이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내가 형사 기소가 돼서 처벌받게 되니까 누구 핑계 됩니까? 행정지도에 따른 죄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시켜달라고 주장을 하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판례는 무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죠.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유죄죠. 그래서 고약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유죄. 국민이 책임지는 거죠.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X. 4번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뭐였습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이것도 우리가 늘 나왔던 거죠. 손해가 생겼다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 인정이 되는 거라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11번 하자승계죠. 2개 이상 하자승계의 가장 기본 개념들이죠. 전제과 하나의 법률효과 하자승계가 되는 거죠. 1번호. 2번 서로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죠. 수인한도. 이거는 뭐야? 구속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뭐라고 봐? 하자승계가 반대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개공과세,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앞에 있는 거죠. 거기에 딱 고되는 거죠.
그러나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이때죠. 이때는 하자가 승계되죠.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아주 유명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과세 처분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논거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2번 X 2번 정답. 3번 과세 처분과 선행 처분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하고 징수 처분 이거는 뭐야? 별개죠. 하자 이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봤죠. 책에 보시면 아마 39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하자 승계 인정 부정 판례의 두 번째 칸에 조세 관련되는 사례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하고 그 다음에 후행 처분이 징수 처분은 별개의 법률까지 징수 처분 납세 고지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칸에 오른쪽에 두 번째 까만 점이 있을 겁니다. 박스 안에 판례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3번에서 5, 4번. 요것도 1번, 2번과 같은 거잖아요. 개공과세, 표준 수용, 그리고 뭐야? 친일 독립은 했다.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조하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한 사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상금 증액권은 소송에서 선행 처분 수용 표준 공시지가 결정 위법을 독립된 사례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말이 생략돼 있어?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과 4번은 한 세트죠. 2번이 틀렸고요. 정답 2번. 자, 12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1번은 당사자 소송 개념이야. 수평적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죠. 2번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블라블라블라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길지만 공법상 계약 블라블라블라 당사자 소송 이렇게 딱 바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가 다 당사자 소송 보면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이잖아.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3번 자 명예퇴직법관 이것도 했죠. 당사자 소송으로 봤죠. 일반 공무원은 퇴직하면 바로 뭐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퇴직금 달라고 쓰고 신청, 결정 그리고 돈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명예퇴직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군인 같은 경우에 퇴직했을 때 연금을 받는 방법은 곧바로 돈 주세요가 아니라 신청, 결정 그리고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명예퇴직법관은 곧바로 돈 주세요 할 수 있죠. 법에서 명예퇴직 수행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퇴직법관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당사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맞아. 그러니까 피고까지도 확실하게 맞는 거죠. 답안 4번 당사자 소송은 가처분 규정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된다고 했죠. 항고소송의 경우는 뭐야? 취소, 무효, 부자 같은 항고소송은 가처분 민사집행법 가처분 규정 없고 학설원들이 팔리는 부정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가처분이 준용된다라는 게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4번 당사자 소송 민사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된다고 봤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X 정답은 4번. 또 뭐 우리가 모여서 여러 차례 봤던 것. 자 13번 정보공개법이죠.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기억은 오죠. 법률상이라는 요건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오니까 1번 2번만 넣고 3번 4번은 대거 탈락. 니은 법무부정 이것도 우리가 뭐야 정보공개법이고요. 판례도 연결했었잖아. 이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뭐라고 했어? 행정규칙 불형형식 행정규칙은 법규상 X야. 그렇기 때문에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결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니어는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 1번 탈락. 그럼 정답은 바로 2번. 뭐 보기 조합도 아주 무난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D건 해당 정보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은 웬만하면 판례가 권리남용 잘 인정 안 하죠. 원칙은 그래. 다만 이제 요게 오로지 용리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있을 때는 권리남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재소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이 있었죠. 원칙과 예외를 했고 예외에 해당되는 지문 최근에 요 지문도 잘 등장 안 됐죠. 다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막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다 무난한 지문들 뭐 다 봤던 지문들이 반복이 또 보기 조합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지문만 길다는 게 특징이지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수업시간에 맨날 봤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지문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3번. 그래서 그거 맞고요. 기억 같은 거 맞고요. 정답 2번이고요. 리얼. 이거는 뭐야? 10일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죠. 근데 뭐였습니까? 청구하면 며칠이라는 결정? 10일이라는 결정. 부득이한상에서는 10일 연장이 가능하죠. 최장 며칠까지? 20일까지 공개 심사를 할 수 있죠. 근데 20일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바로 심판 소송 갈 수 있잖아요. 그게 10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2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일 안에 결정은 맞아. 그러나 10일 안에 안 되면 뭐 할 수 있어? 10일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죠. 그럼 최장 며칠까지? 2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뭐야? 바로 심판 소송 갈 수 있죠.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20일로 봐야 되겠죠. 조문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10일이 아니라 20일로 숫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리얼 X 정답은 2번. 14번 국가배상제. 요게 일단 논란이 있는 지문은 4번 지문인데 근데 우리가 굳이 4번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1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잖아. 우리가 봤던 거죠. 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어디서 설치해? 설치 관리자는 지자체죠. 지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누구한테? 경찰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뭐야? 이것도 보통은 국가께 지자체로 넘어오는 게 지자체 장한테 넘어오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거는 반대로 지자체께 국가공무원한테 넘어간 거죠. 신호등 오작동. 그래서 누가 책임져? 이거는 설치 관리자 비용 부담자 할 때 누구 만진다, 누구는 지진다. 이게 틀린 지문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아니죠. 국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배상 책임의 주체는 뭐야? 지자체는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 경찰한테 급여를 주는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 책임. 둘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만진다, 누구는 지지한다. 이게 틀린 지문의 가장 전형인데 딱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지문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답이 틀렸고요. 2번. 이분도 이것도 봐.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온 거 쪼다 같은 놈들 제가 했죠. 헌재재판관 쪼다 같은 놈들 하면서 판사들이 재판 잘못한 거 잘 인정 안 해주면 헌재재판관 재판 잘못한 것은 배상 책임 인정해줬던 사례죠. 그래서 헌재재판관 블라블라블라 인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요거는 뭐야? 설치 관리자 비용보다 다를 때는 내부관계에서 구상권 책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조문 그대로. 자, 4번 요게 이제 뭐냐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받았을 때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보상의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 요 지문이 우리가 이건 책이 없는 건데 좀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보통 뭘 했었지? 이중배상금 지정 취재 뭐야? 보상을 받았을 때 뭐 못한다? 배상 청구 못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중배상금 지정 기본적인 취지죠. 그런데 거꾸로 배상을 받았을 때 보상 거부 못한다. 보상 거부를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 시켰잖아. 그지? 보상 신청했을 때 보상 거부 못하니까 보상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보상 거부 못한다는 게 법까지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상 거부를 못한다는 것은 뭐야? 국가유공자법. 그러니까 국고유공자법이고요.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 청구할 때 거부 못한다. 그리고 또 판례가 보훈대상 법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이죠. 보훈보상법, 그러니까 보훈보상법. 요 경우는 있어. 근데 요 두 가지 판례는 우리가 근데 판례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상 거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 청구를 했을 때 거부 못해. 보훈 해설해 보시면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은 법률 요거는 보상 청구할 때 거부 못해. 그런데 군인연금법이죠. 군인연금법상의 보상을 청구했더니 군인연금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다른 데서 뭐를 받았을 때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다면은 보상 청구 못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 판례는 저도 못 찾았어. 그래서 요게 저도 순간 이게 복수 정답인가 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수 정답인가 해가지고 출처를 이제 찾아봤더니 판례를 검색해 봤더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판례인데 우리가 보통 보상금 못한데 그래서 이제 법 이름 가지고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보훈보상법이죠. 그 정확한 법 명칭은 그 해설해 보면 있잖아.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과는 달리라고 돼 있죠. 달리. 그래서 제가 해설에 밑줄을 쳐놓은 게 군인연금법에는 다른 법에 따라서 뭐를 받았을 때 급여를 받았을 때는 급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국가유공법상에서 보상 신청은 거부 못해. 보훈보상법상에는 거부 못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법 이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요걸로 통칭해서 했는데 군인연금법상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는 뭐가 없어? 문장 구조가 똑같아. 이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거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법에 따른 거부를 못한다 하지만
요 군인연금법상의 규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이랑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조문인데 요걸 물어볼지 뭐죠. 만약에 이게 1번 지문이었다면 상당히 오답률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워낙 1번이 정답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번까지 안 간 게 정답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이제 배치만 잘못했으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없는 건 제가 솔직히 없다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 차이는 뭐냐? 보통 우리가 보통 배상청 받았을 때 보상 못하는 이유는 보상 거부를 못하는 것은 요거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 거부를 못하지만 군인연금법 그 밑에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상 거부 가능하다. 그래서 마침 뭐 이렇게 군인연금법 법 이름이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책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 불찰입니다. 불찰이긴 한데 어쨌든 판례도 비슷한 언질에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아예 바뀐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것도 뭐야.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또 비판을 하기를 뭐 하는 거야. 아니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배상을 못하면은 같은 취지로 배상 받으면 보상을 못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좀 모순한 이제 비판을 하긴 하는데 이제 판례는 뭐라는 거야? 법의 규정이 얘는 없기 때문에 보상 거부를 못하고 얘는 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 거부를 할 수 있다. 이제 요 논리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론별로 다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제일 논란이 있는 질문을 한다면 요 4번 질문. 그래서 아마 이거 커뮤니티인데 보니까 이게 복수정답 처리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사실은 솔직히 저도 이거 책에 요렇게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한 것인데 제 불찰이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법 이름별로 국가유공자법 우리 책에서는 아마 요거만 있을 겁니다. 요거만 있는데 근데 보훈보상법 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수록을 하는데 얘하고 얘는 여전히 보상 거부를 못하지만 국민연금법은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야 보상 대상자 지원의 법률과 달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요 법에는 보상 거부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 거부 못하고 얘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 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4번 지문은 그래서 사망보상금 지급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된대요.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제일 논란이 있는 지문들이 되겠죠.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4번이 이제 논란이 있는 지문들이니까 정리하시고 자 15번 행정소송의 심리죠. 자 이건 뭐 워낙 쉬운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증거조사 가능하고요. 자 콤마 다음에 들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도 판단할 수가 있죠. 아주 쉬웠던 지문들이 되겠네요. 다만 이거는 뭐야? 직권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뭐야? 보충적 직권조사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X 조문 그 자체고요. 2번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죠. 다만 처분시에 존재했던 것이 제출되는 게 소제기할 때 다 제출되지 않고 뭐야? 재판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제출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 시점은 처분시인데 그 자료는 사실심 변론중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 확정하고 위법성 판단할 수 있죠. 위법성을 판단한 기준 시점은 처분시다라는 그 파트의 판례가 있을 겁니다. 2번호 3번 행정소송법 신청이 있을 때는 재결로서 이거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죠. 이거는 신청만 되고 직권은 안 돼. 이것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마 교재에 보시면 911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은 뭐만 있고 행정소송법만 있죠. 밑에 2단으로 나눠놨죠. 반면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게 자료 제출 요거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좀 더 폭넓은 자료 제출 요구권 인정되고 행정소송법은 상대적으로 좁은 소송 기록 제출 명령만 된다. 보통 요 지문 핵심은 직권으로만 이제 신청만 되지 직권 안 된다. 요게 핵심인데 일단 그 조문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3번으로. 자 4번 요 결혼이면 요것도 입증 책임하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죠. 그 변호사 모의 시험인가 거기서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요 지문 소방 문제였나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실시간 모의고사 할 때 기억납니까? 이게 결혼 이민 체류 자격 신청 뭐 제가 예를 들어 썼습니까?
저기 한국인 남편하고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귀책 사유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계속 기르기 위해서 체류 자격 연장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럼 이 거부를 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뭐야? 행정청 입증 책임을 지는다라고 하는 거. 입증 책임할 때 또 모의고사에서 한번 등장을 했던 제가 설명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 책임. 그봐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인데 그 사유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근데 보통 입증 책임에서 조금은 전문적이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O.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뭐 근데 뭐 사실 뒤에까지 안 가도 또 1번이 워낙 확실하게 쉬운 지문으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문들이죠. 16번 공익사업법이죠. 자, 1번 하천수 사용권은 물에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1번호. 2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도 집행부정지라고 했죠. 이것도 조문에 그대로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도 집행부정지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2번호. 3번 사업인정은 설권적 행위죠. 3번호. 자, 4번 요거는 뭐야? 보상 항목이 해당되는데도 수용위원회가 보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재결을 잘못했죠.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재결이 잘못됐다 취소하는 것보다는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럼 굳이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뭐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구성을 바로 제기하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토지수용에서 재결을 하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결을 했죠. 그럼 내 입장은 재결이 위법 취소한다고 보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야? 보상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럼 굳이 행정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을 중토의 재결을 굳이 따질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돈 주세요라고 하는 보상금 정확하게 증액 청구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재결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돈 주세요.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 판례가 그대로 그저 보시면 769페이지 예 보시면 그 밑에 4번 판례로 있을 것이다. 아마 책에서는 아마 자녀지 수용 청구 그 파트의 요 내용이 아마 4번 판례가 있었죠. 4번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우리 또 맨날 하는 거잖아. 그지? 행정, 가번, 청소, 연령 확인. 이 문제는 우리가 사례형으로 여러 차례 봤던 것이죠. 변호사 모의 시험에도 뭐 각종 사례형이 가장 기본이죠.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 판게 적발됐죠. 영업정지 2개월을 받자 심판위원 행정심판중과 했다. 자, 1번 병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을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뭐야?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과징금이 뭐야? 영업정지하는 거 대신에 하는 거죠. 일단 그게 가능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다만 행정청은 뭐란 거야? 영업정지 2개월 했는데 뭐야? 행정심판으로 과징금을 바꾸는 거 이거죠. 그럼 이거 뭐야? 행정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 가능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변경은 뭐야? 소극적인 변경 일부 취소만 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권력불배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지?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과 같은 적극적인 변경 처분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1번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는 적극적 변경 재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입니까? 그 밑에 화살표죠. 그래서 해설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사례형은 옛날에 사시 준비 좀 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게 딱 해설을 할 때 보면 뭐 한 거야? 다른 책은 그냥 판례 원문만 클릭해놓고 그냥 해설 끝나. 근데 사례형은 뭐를 물어봤어? 사례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사례형으로 대답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설이죠. 아마 여러분들 해설에도 퀄리티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은 판례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사례형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위에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결국 병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여 제가 이제 이거 뭐야 표낸다고 일부러 밑줄 한번 쳐봤지. 그러니까 해설도 퀄리티가 다르다. 이게 또 지잘난 척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변경 적극 행정심판은 뭐가 가능하다? 적극적 변경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가능하죠.
2번,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병의 기각 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의 고유하자로 주장해서 기각 재결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심리 결과 재결 자체의 고유함이 없으면 뭐야? 원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함이 없는 거를 가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대상 안 되는 것처럼 각하가 되지만, 그러나 뭐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인지는 본안 심리한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밑에 낫 기각 괄호 열고 낫 각하는 판례 그러니까 체교재 원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의 고유함이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원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에도 제가 본문으로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2번 계속 틀렸고요. X. 3번 병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했을 때 인용 재결의 취소로 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용 재결은 청구인이 이긴 거잖아. 국민이 이긴 거죠. 피고 행정청이 진 거잖아. 근데 행정청이 뭐 할 수 없어? 인용 재결에 불만에 따라 소송 재결은 기속력에 반하죠. 재결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에도 특히 인용 재결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행정청은 인용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가 없죠. 근데 없는데 없다.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3번이. 4번 병은 행정심판 결과 심리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 사유를 인지했을 때 영업정지 2개월 정지와 별도로 2개월 영업정지 추가하는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지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청구인이 원하 쟁점을 삼지 않는 걸 추가적으로 쟁점에 집어넣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에 추가해서 영업정지를 추가하는 재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지 불이익 변경금 조치겠죠. 또 불고 불리죠. 고하지 않은 걸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행정심판 심리 과정에서 인지했다 하더라도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X. 정답은 3번. 18번 행정절차법이죠. 자, 1번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설정 공표인데 뭐 할 때 공익이라든지 성질상 곤란할 때는 안 해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의 예외 성질상 곤란하거나 공익일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1번. 2번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청문 통지 반송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청문의 불실시 사유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청문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위법이죠. 2번도 맞는 지문. 3번 요게 조금 지문이 약간 함정이죠.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 당사자 등에는 뭐가 돼?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그리고 이해관계이죠. 신청 또는 직권에서 참여 이해관계인까지가 돼. 제3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지문은 어디까지는 맞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하고 신청 직권에서 참여 이해관계인까지 되지만 그 밖에 제3자 이후로 뭐 생각하면 되겠어? 제3자에 대해서는 복효적 행정에서 제3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대상이 안 된다. 그 지문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X. 정답은 3번. 자, 4번. 이유를 충분히 알릴 때 몇 도 몇 단까지 구체적으로 알만큼 되겠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절차법에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 번 봤던 조문이죠.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는지 뭐 정답 3번. 19번 질서위반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맨날 했던 10년 동안 15년 동안 한 40분 넘게 나는데 또 한 번 더 초과됐죠.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 그건데 뭐 딱 그렇죠. 일단 1번은 뭐입니까? 행위 후 법이 변경돼서 이때 변경된 법률 3조 2항이었죠. 2번 너무 쉬웠죠.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있다. 고의가 없으면 부과 못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뭐 완전 정답이 손을 완전히 들고 있는 거죠. 3번 10일, 60일, 14일 숫자가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정이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이의 신청은 뭐 이의 제기는 60일이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약식 재판이죠. 근데 약식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뭐야 7일 안에 정식 재판 신청하면 정식으로 가는 거죠. 이건 이제 7일 숫자가 되는 것이겠죠. 7일에 이의 신청하면 이제 정식 재판 절차로 갈 수 있다. 약식 재판 관련된 거죠. 정답은 2번. 너무 쉬웠지? 자, 20번 인가 자동차 관리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인 행위이지만 나머지 뭐 자동차 사업자 단체 조합 설립인가는 보충적인 행위죠.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것이고 책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요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인가는 근데 이거는 재량행위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인데 재량행위로 평가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인 행위지만 그 전에 추진위원회잖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요거는 인가였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고요. 책에 숨어있는 지문이라 해가지고 그 교재 한번 보실래요? 322페이지 가서 보시면 32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특수인가 파트인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적인 행위지만 설립하기 전에 뭐야? 구성승인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322페이지에 꺽쇠 1번 지문 그러니까 설립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 처분이 아니라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되잖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승인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인가다. 보충적인 승인에 대해서 인가.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요 제가 지문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다. 소환했던 거죠. 밑줄 안 쳐져 있나? 친 사람 없어? 내가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한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지문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이제 함정 지문이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지문이야. 3번 재개발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게 돼. 3번은 뭐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시행계획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을 했다. 이거는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4번이 되는데 3번은 뭐야? 보통 우리가 재개발조합에서 뭐하면 인가하면 설건적이니까 직접 다툰다. 요거는 설립 과정의 이야기고요. 제가 재개발조합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납니까? 1단계는 설립 단계, 2단계는 뭐였지? 관리처분 계획 아닌 단계, 3단계는 인가받은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데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하는 건 이건 뭐야? 보충적 행위다라고 해갖고 아마 교재 보시면 거기에 322페이지에 보시면 321페이지에 보시면 6번 판례 밑에 아래 비교 판례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하는 건 보충적인 행위야.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야? 사업 계획안에 위법성이 있다. 그럼 걔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대서 하자 없는 인가를 다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안에 대한 인가는 통상적인 인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통상적 인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지문에 봐봐. 3번 지문 보니까 봐. 인가 처분이 있었죠. 그러면 인가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인가 처분 무효를 거는 것도 안 되죠.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지문이죠. 3번. 그러니까 설립인가 같으면 인가를 직접 다투는 게 맞아. 왜냐하면 설권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설립되고 난 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에 있었던 그 인가는 뭐가 돼? 보충적인 행위야. 그럼 보충적인 행위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머지 봐봐. 기본 행위 하자. 사업 시행 계획이 기본 행위고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가가 통상적 인가이기 때문에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직접 다투는 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가를 다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 되겠죠. 인가에 해당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렵죠? 4번은 이게 뭐야? 이거는 또 바로 왼쪽 페이지 320페이지 보면 3번 판례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인가 받으면 뭐야? 이거는 조합은 아니지만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말수지 강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권적 행위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은 고약이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았죠. 이 인가는 그럼 인가 받으면 정비사업을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또 설권적이다. 그래서 300, 이것도 모의고사에 몇 번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굳이 난이도를 따지면 요 20번 문제가 상당히 좀 지문들 하나하나가 약간씩 다 뭐야 함정수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치면 여기 좀 어떤 지문 굳이 따진다면 그죠. 그래서 3번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3번. 시험 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볼 거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국가직 지방직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일단 뭐 당분간은 좀 쉬시고 군무원 준비하신 분 아직 군무원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또 이제 뭐 내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내년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학생들이 쉽게 나온다고 다들 불만이야.
조금 좀 어렵게 나와줄 거죠. 근데 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고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방법은 없습니다. 출제를 너무 어렵게 하면 또 어렵게 나온다고 막 학원 강사들이 막 출제자들이 뭐 한 거야. 막 문제 수준이 있니 없니 하면서 막 그저 막 비난을 하고 또 너무 쉽게 나오면 그냥 딱 적정하게 변별력 있게 문제를 잘 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 다른 과목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정법도 사실은 뭐 이 정도만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요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러다가 또 뭐야 시험이 내년에 또 어렵게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조금 수험생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물론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하고 하다가 쉽게 나오면 좀 허탈하기는 하지만 쉽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그때 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출제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예상일 뿐이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걸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시험에 나니까 야 행정법 뭐 하면 된다 기출 문제 달달하면 뭐 수준 있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다가 또 어렵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계속 이 기조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험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약간 이렇게 뭐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려면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험생들 이제 그 수업에 대비하는 자세니까 뭐 그 점을 잘 확인해보고 출처 밝혀놓은 건 꼭 책에서 찾아서 한 번 더 또 확인해서 다시 두 번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